옛날 옛적 현재의 나주 지역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비옥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들은 풍요로움을 상징하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이었다. 그 중심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비단옥길이라 불리는 신비한 길이었다. 어느 날 나주의 한 마을에 이름이 서운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활발하고 용감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다. 서운은 특별히 할머니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는데 매일 밤 조용히 할머니 품에 안겨 나주의 전설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 할머니는 늘 이야기하곤 했다. 비단옥길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 걸어야만 빛을 발하는 길이라네. 그 길을 걸으면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더구나. 어느 해 나주의 들판에 갑작스러운 가뭄이 찾아왔다. 농작물이 죽어가고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자 마을의 장로들이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전설적인 비단옥길의 기적에 걸어보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마땅한 인물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서운이 이 임무에 적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서운은 처음에는 두려웠으나 마을의 구원을 위해 결국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여행은 순탄치 않았다. 서운은 아침 저녁으로 길을 걷고 또 걸었다. 숲을 지나고 계곡을 넘으며 때로는 격렬한 폭풍우와 싸워야 했다. 길 중간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했고 서운은 그들과 이야기하며 때로는 도움도 받았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서운의 마음은 점점 굳어졌고 그녀는 마침내 비단옥길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서운의 몸은 빛으로 감싸이기 시작했다. 길은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 빛나는 비단의 옷처럼 변했고 이내 하늘에서는 맑고 시원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주의 들판은 풍요로움을 되찾았고 마을 사람들은 서운의 용기를 찬양했다. 서운은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이후로도 나주에는 풍요로움이 지속되었고 비단옥길의 기적은 나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전설로 남았다. 서운은 그 후로도 매년 비단옥길을 찾아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나주의 사람들은 서운을 비단의 수호자라 부르며 매년 그녀를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이리하여 나주의 비단옥길 전설은 마을의 중요한 신화로 자리 잡았고 사람들은 이 전설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시간은 흘러도 서운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고 푸른 산속 마을에는 전설적인 아침 이슬이 내려오는 숲이 있었다. 이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이슬이 마을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이슬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반드시 새벽이 오기 전, 해가 뜨기 전 숲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새, 개의 신성한 연못에서만 이슬을 모을 수 있었다. 그 이슬을 모으는 과정은 굉장히 까다로웠다. 먼저 용감한 청년이나 처녀가 자원해야 했고 그들은 숲속의 길을 따라 신성한 연못으로 가야 했다. 전통적으로 어느 해든 가장 오래 이슬을 모으는 대성공하면 그 사람은 마을의 모든 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고 다음 해에는 그들의 집안에 큰 복이 찾아온다고 전해졌다. 어느 해 이슬을 모으기 가장 적합한 시기에 한 용감한 소녀가 자원하였다. 그녀의 이름은 수완이었다. 수완은 자신이 마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그녀는 전날 밤부터 이슬을 모으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 새벽이 오기 전 수완은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숲으로 들어갔다. 길은 점점 가파르고 험난해졌으나 수완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신성한 첫 번째 연못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첫 번째 이슬을 조심스럽게 모았다. 수완은 힘들었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연못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는 이미 새벽 햇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둘렀다. 마침내 모든 연못에서 필요한 이슬을 모은 수완은 주위의 숲 사이사이에서 신비로운 빛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모은 이슬의 특별한 능력이었다. 마침내 해가 떠오르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숲은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고 마을까지 그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수완의 행운으로 마을의 쌀과 채소들은 더욱 풍요로워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를 찬양하였다. 그
그 이후로도 홍천 사람들은 아침의 이슬을 귀하게 여기며 세월이 흘러도 그 전설을 잊지 않고 전해 내려왔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산과 들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한국 의문경 지역에는 누구나 한 번쯤은 지나가 보았을 법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중앙에는 깊고 푸른 연못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곳이 단순한 연못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매년 봄 연못의 표면에는 신비한 섬광이 일렁이고 밤이 깃들면 마치 달빛처럼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마을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오래전 하늘에서 내려온 한 마법사가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연못은 남다른 마력을 지니고 있어 그 물을 마신 이에게는 평생 행복과 희망이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경에서 가장 호기심이 많기로 유명한 소녀 수연과 그녀의 단짝 친구인 준호가 연못가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언제나 모험을 좋아했던 터라 연못의 비밀이 궁금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한참을 연못 주변을 헤매던 그들은 우연히 물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손바닥만한 작은 수정 조각이었고 그들은 물 밖으로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연못이 마치 살아있는 듯 물결이 치닫고 물속에서 아름다운 목소리의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자신을 연못의 수호자라 소개하며 이런 몹쓸 호기심은 연못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요정은 두 사람의 순수한 마음을 알아차렸고 그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 연못은 단순히 마시기 위한 물이 아닌 우정과 사랑을 위한 곳이야. 예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연못의 비밀을 알게 될 수 있어. 만약 너희들이 한 달 동안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우정을 보여준다면 특별한 선물을 주겠어. 수영과 준호는 요정의 순수한 눈빛에 감명을 받아 한 달 동안 서로를 위해 작은 선의를 마다하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두 아이는 다시 연못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요정과의 약속을 지켰고 둘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요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농사일을 도우며 웃음을 잃지 않고 서로를 격려했던 이야기, 부모님께 소소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대접했던 이야기. 요정은 그들의 진심에 감동했고 마법의 수정구슬을 그들에게 건넸습니다. 수정구슬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새로운 주인이 된 구슬을 손에 쥐곤 진중하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 연못이 언제까지나 계속 아름답고 우리의 우정처럼 변치 않기를. 그 순간 연못의 물은 더 맑아지고 반짝였으며 그들의 우정 역시 앞으로 변함없을 것임을 연못은 약속했습니다. 그 후로 수영과 준호는 늘 함께하며 이 마을의 전설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연못의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일 뿐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두 사람의 우정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문경의 연못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전설과 그 속에 숨겨진 우정의 신비로운 이야기로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아름다운 산골 마을 무주에는 신비로운 겨울나라가 존재했다고 한다. 이곳은 멀리서 보면 하얀 눈으로 뒤덮인 평범한 겨울 풍경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마법 같은 현상들이 펼쳐지는 특별한 장소였다. 무주의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겨울나라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눈송이와 고요한 밤하늘을 수놓는 오로라가 마을을 감쌌다. 추운 겨울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긴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부지런히 땔감을 모으고 따뜻한 폿옷을 준비하며 겨울나라의 도래를 손꼽아 기다렸다. 겨울이 시작되면 마을 사람들은 하루하루 깊어가는 눈 속을 헤치고 특별한 겨울 축제를 준비하곤 했다. 이 축제는 눈꽃 축제라고 불리며 전설에 따르면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만 그 경이로운 장관을 볼 수 있다고 전해진다. 축제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는 바로 신비의 얼음성이었다. 매년 겨울 마을 한가운데에는 얼음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이 호련히 나타났는데 이 성은 한밤중에 별빛을 받으며 반짝였다. 누구도 그 성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지 못했지만 모두들 그 성을 실록의 여왕 노아의 작품이라 믿었다. 노아 여왕은 사람들이 겨울에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성을 지어준다고 전해졌다. 어느 해인가 춥기로 유명했던 그의 겨울에도 변함없이 눈꽃 축제가 시작되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얼음성 주위를 부지런히 달렸다. 그런데 그해 마을에 낯선 방문자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지훈, 서울에서 온 소년이었다. 지훈은 도시의 복잡함을 피해 겨울 휴가를 무주에서 보내기로 했다. 무주에 오던 중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비의 얼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경이로움을 직접 보고 싶어졌다. 지훈은 밤이 깊자 조심스레 얼음성을 찾아갔다. 눈 덮인 길을 따라 걷던 그 순간 갑자기 빛나는 눈송이가 그의 어깨 위에 내리자고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송이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의 주변을 빙빙 돌며 빛을 발했다. 그 눈송이를 따라가 보겠다는 결심을 한 지훈은 신비의 눈송이를 따라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바로 눈 속 깊이 숨겨진 작은 숲의 중앙이었다. 그곳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얼음 조각들이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각 조각에는 옛날 신화 속 인물들이 깃들어 있었다. 지훈은 그 장관에 압도되었고 잠시 후 작은 얼음 인형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 인형은 다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노아 여왕의 목소리로 말했다. 지훈아, 내 순수한 마음은 이곳에 마법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 여기에 온 걸 환영한다. 마음껏 즐기고 어떤 소원을 빌던 간에 분명 그 소원은 이루어질 테니. 지훈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소녀는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얼음성 전체가 마치 대답이라도 하는 듯 아름답게 반짝였다. 지훈은 그저 평화롭고 아름다운 무주에 겨울을 잊지 못하리라 다짐하며 마을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무주의 겨울나라는 매해 변함없이 찾아왔지만 아무나 그 마법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순수한 마음과 사랑으로 가득 찬 자만이 무주 겨울나라의 신비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한다.